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 방송되는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하면 되고요. 또 매주 화요일 방송이 끝난 뒤에 저녁 8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울산의 학교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북구 지역에 사는 분들은 특히 관심이 많을 소식인데 울산시 교육청이 북구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교육부에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게 잘못되면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네. 자, 이게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 북구에 아파트 많이 지는 지역들 있죠. 그렇죠. 여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북구는 강동에 신도시를 건설한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송정에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가 택지 들어갔죠. 개발하면서 예. 주택단지 건설했죠. 그리고 인근의 매곡과 호계 지역으로까지 아파트 입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당연히 학생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실제로 지금 송정 지역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미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강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한 개 신설하고요. 네. 송정 지역에는 중학교를 한 개, 그다음에 음. 매곡 쪽에 중학교를 한 개 신설하는 걸 이제 목표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학교 건립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건립 비용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국비로 끌어오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새 학교를 신설하는데 총 한 620억 원 정도를 받아오기로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비를 그냥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울산시 교육청이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세 개 학교를 신설하는데 50% 정도 국비를 네. 받아오기로 했고 네.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는요. 지속적으로 학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이나 고령화로 계속해서 학령 인구 또 학생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 학교별로 학생 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면 그 학교별로 각자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 운영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할 곳들은 좀 통폐합을 해서 학교의 사이즈를 좀 키우자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예. 이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던 게 지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예. 그때는 소위 학교 총량제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통폐합 전략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예. 이게 딱 마침 울산이 북구 지역에 학교를 늘리겠다고 했던 2015년 전후의 시점과 딱 일치합니다. 이때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굉장히 예. 늘었다.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추가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세우는 대신 학생 수가 적은 다른 하나를 없애는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라면 북구 전체 학교 수는 유지하면서 예, 예. 하나를 늘리고 하나를 없애는 식으로 일종의 맞교환을 하게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이 건립 비용을 지역받는 북구 지역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생기니까 다른 하나를 줄인다라는 게 여지없이 그 조건이 적용이 됐고 예. 교육부에서 이제 투자 심사를 받을 때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에 네. 북구에 학교 세 곳을 신설을 하게 되면 네. 울산 어디선가는 새 학교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조건이래, 그죠? 네, 그리고 예. 정확히는 그 북구의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세우면 그 인근 지역 학생들은 거기로 가면 되니까 없앤다라는 예, 예. 식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강동구는 주변에 통학거리가 워낙 멀고 해안 지역에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거기다 하나를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학생 수가 적은 북구의 다른 학교를 없애라라고 해서 지금 효문동에 있는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게 조건으로 붙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화봉중학교랑 연암중학교가 있는데 이 두 곳 중에 어딘가 한 군데를 골라서 폐지해라라는 네.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매곡 쪽에 들어가는 제2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호계중학교 있던 곳이 옮겨오는 방식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호계중학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학교로 옮겨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하나는 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는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게 인근의 농소중학교였습니다. 농소중학교를. 근데 네. 이제 이 학교들이 없어지는 시점이요. 예, 예. 새 학교들이 문을 여는 시점인데 그게 2020년 3월입니다. 당장 내년 3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새로 짓는 학교들이 개교를 하는 시점에 폐지 대상이 됐던 학교들은 다 없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그 조건이 시점에 막혀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예. 교육부로부터 그 620억 원을 받아온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국비를 반납하게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가요? 그 조건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까?
울산시 교육청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2015년 전후로 이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을 예. 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폐지 대상으로 봤던 학교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없애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북구 지역 인구가 이렇게까지는 많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폐지 대상이 된 학교들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울산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없다. 네,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학교별로 하나씩 보면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효문 지역에 이제 효정고등학교 폐지가 조건이었는데 예.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아. 게 울산시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인근에 그 민간 아파트랑 그다음에 그 보금자리 주택들이 잇따라서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 네. 효정고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전교생이 443명입니다. 사실 좀 작은 학교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보통 얘기할 때 중고등학교의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이 예. 전교생 기준으로 450명입니다. 443명이니까 좀 못 미치는 작은 학교이기는 한데 아까 아파트랑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서 2020년에는 학생이 502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교육부가 얘기하는 적정 학교 기준을 이미 넘어서는 학교가 돼서 그 학교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 학생들을 강동으로 분산시킬 수도 없는 게 효문동 지역과 강동 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분산 수용할 수도 없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강동 지역에 들어오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다른 지역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강동고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게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강동고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들어서는 상황을 조사했을 때 효정고 인근의 율동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입주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었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효정고를 없애는 조건은 율동의 주택들이 들어오는 걸 감안하지 않고 없앤다고 했는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이제 주택이 들어오면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이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매곡 지역에 그 세우기로 했던 제2 호계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제2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 계획을 2016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매곡 지역에 분양 공고가 아직 안 나서 이 검토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아파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 이제 공고가 됐던 입주 공고가 있었던 아파트는 1,340세대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입주자 공고가 나지 않았던 세대가 2,500세대 정도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입주자 공고가 나 있지 않았고 보통 교육부가 인구나 이런 수를 계산할 때 입주자 공고가 났던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에서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 수용해야 되는 학생 수들이 예상과 다르게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제1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세우는 조건으로 농소중학교를 없앤다가 조건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농소중학교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 정도가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근데 보통 중학교가 얘기하는 교육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이 2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소중학교를 유지해도 과밀학급인데 만약에 농소중학교까지 없애게 되면 제2호계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8명 수준까지 늘어나서 그러면 학교를 하나 더 세워야 될 조건이 된다. 어차피 학교를 더 세워야 될 상황이면 그냥 농소중학교를 유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제2호계중학교의 지금 상황이었고요. 그 송정 지역에 건립되는 그 송정중학교는 어떤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정중학교가 그 택지개발 지역 지구에 들어오는 학생들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고 이제 학생들이 넘치다 보니까 인근의 연암이나 화봉중도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정규생 기준이 아까 4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미 500명대 학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그대로 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울산시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울산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가요? 교육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요? 사실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런 입장들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음.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바뀐 상황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하고 예.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직접 만나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4월달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런 조건들을 없애달라. 예. 그냥 폐지 대상이었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 교육부가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거절했던 이유는 당시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조건은 우리가 어느 학교를 폐지하라고 찍은 게 아니라 예, 울산시 예. 교육청 스스로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를 없애겠습니다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조건을 이제 와서 없애자는 거냐. 음. 그리고 학교를 없애지 않아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예를 들면 뭐 450명 정도가 적정 규모인데 학생이 네. 500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50명 차이 아니냐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거부를 당했는데 9월 달에 지금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은 여기다 안건을 다시 한번 올려서 예.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지난번처럼 그 학교들을 그대로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 예. 당연히 교육부는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한 번 안 받아준 조건을 예, 그대로 예. 들고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폐지 대상으로 됐던 학교들은 도저히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거 말고 더 작은 규모의 예, 예. 울산 지역 북구나 울산 전체로 확장을 해서 예. 울산 전체에서 어쨌든 학교 수만 유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없애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2020년 3월 당장 지금 학교를 폐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분산하는 계획을 좀 마련한 다음에 할 수 예. 있게끔 그 조건을 이행하는 시점을 내년 3월에서 그 이후로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게 이뤄질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교육부는 어쨌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까 네. 그 학교 총량제를 지켜라 그런 그렇죠. 입장이고 네. 울산시 교육청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은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칼자루는 울산시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가 쥐고 있거든요. 돈을 준 쪽에서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9월에 만약에 또 요청을 했는데 뭐 바뀐 조건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도 한번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건을 다시 한번 바꿔볼 여지는 예. 있다고는 합니다만 교육부를 잘 설득하는 것 외에는 예.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예. 어쨌든 교육청은 학교를 폐지 대상이었던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보통 9월에서 10월쯤이면 그 다음 학년도에 신입생 배정 계획을 정하게 되는데 예. 지금 폐지 대상이 된 학교에도 신입생을 배정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교육부를 설득을 못하게 되면 폐지이 대상인 학교들을 폐지를 하든가 예. 예. 아니면 6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교육부를 반납해 반납을 주든가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를 설득해야 되는 예. 좀 시급한 과제가 지금 그러네요. 눈앞에 주어진 셈입니다. 그 스스로 정했던 거지만 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울산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